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준비한 기사들이에요. 네네. 제목만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일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네. 베이징 올림픽,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음.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올림픽을 하면 선수단과 함께 정부 관료들이 같이 가죠. 근데 그 정부 관료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올림픽은 전 세계 스포츠의 장인과 동시에 평화와 화합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각국의 관료들이 같이 가는 관례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국은 그 정부 관료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종의 스포츠 외교로서의 기능은 거부하겠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올림픽을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그 올림픽의 위상이 좀 떨어질 거고,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기회에 대화를 좀 하면서 진전을 시켜나가고 해결할 문제들에 대한 기회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특히나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시진핑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 위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네. 미중 간의 예. 경제 전쟁, 지금은 더 나아간 것 같은데 미중 갈등의 그 연장선인 것처럼 보여지죠.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의 말의 근거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티베트 이 자치구들의 인권 탄압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전지구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런 외교적 보이콧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겠죠. 지금 지도가 보이는데 일단 네. 중국의 지도예요. 네. 빨간 글씨는 중국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이고, 네. 중국이 가운데 있고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이죠. 자치구인 것. 그리고 티베트 자치구가 그 밑에 있고, 이 지역의 특징은 일단 종교가 위구르 지역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티벳은 티벳 불교. 네. 네. 그래서 종교를 중심으로 이제 뭉쳐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의 혹은 지도력이 강하게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탄압을 해온 거죠. 그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이야기가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 위치만 봐도 베이징은 여기 있고, 네.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국의 동쪽 해안 네. 지역과는 가장 먼 쪽이죠. 그래서 행정력에서도 가장 손길이 먼 쪽이고, 그런데 종교 문화적으로는 공산당과는 또 거리감이 큰 지역이고,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행정력, 독재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서방의 영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네네. 카드로 지금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네네. 표면적으로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옛날에 소련하고 냉전 시대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뭐 이쪽 서방이 하는 올림픽에는 뭐 소련이 안 가고 소련 쪽 그 소비에트 연방 쪽에는 또 미국이 안 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몰랐어요. 이전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을 하던 것을 이제 다시 중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인터넷 화상 미팅을 했다라는 게 큰 뉴스가 됐는데, 네네.
그 뉴스에 대한 김광수 경제연구소 소장님의 분석은 이제 시진핑 정권이 그 정권 연장에 대한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 라는 판단 하에 미국이 중국과의 한 라인을 만들 때 시진핑을 대상으로 했다. 그게 그 결과로서 그렇게 시진핑과 바이든과의 화상 미팅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은 임기가 10년, 그러니까 5년짜리를 2번 하는 걸로 돼 있던 당헌을 바꿔서 계속 독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게 올해 판가름이 난다고 해서 지금 내부로는 권력 다툼, 위협이 될 만한 정적들을 숙청하고 외부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해야 지금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완료가 됐다라는 사인으로 보인다. 화상 통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이전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의사소통 통로 한 라인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시진핑이 권력 연장을 못한다라고 판단하면 시진핑하고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겠죠. 더 유력한 사람, 다음에 권력 잡은 사람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진핑하고 한 라인을 연결했다라는 게 미국이 보기에 중국에서 시진핑이 정권을 연장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됐다 라고 봤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왜 냉전을 다시 생각하는지가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독재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과 미국 서방과의 긴장 관계는 올라간다. 그러면서도 한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는 한다. 이런 것들이 제 기억 속에 있던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해요. 그 당시에도 뭐 군데군데 무력 충돌, 긴장 관계, 뭐 쿠바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한 라인을 열려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서방하고의 긴장 관계가 올림픽을 중심으로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 일련의 뉴스들을 봤을 때 저는 미소 냉전이 이제 미중 냉전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긴장 관계가 조금 냉전으로 고착화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죠. 그리고 모르는 이유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소련이었을 때는 공산주의, 소련을 따라 공산주의를 하던 국가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서고 그 하에 공산주의를 하던 국가들이 형식적으로는 다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도, 북한은 공산주의 이전에 너무 독재이기도 하고 이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바가 적기도 하고 해서 거의 뭐 중국 하나인 느낌이고 그 대신에 또 다른 점은 그전에는 소련의 경제권이 있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경제권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중국도 서방도 다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이 참 크죠. 맞아요. 그런 차이점을 가지면서 예전에 미소 냉전 관계가 조금 변화돼서 다시 나타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냉전이라는 건 일종의 편가르기죠. 어느 쪽에 붙을 거냐. 물론 그전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다 얽혀 있어서 경제적으로 딱 자르기는 쉽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붙을 거냐라는 게 중요한 시점이었던 게 그 미소 냉전이었었던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반복된다라면 우리나라도 특히 지정학적으로 그 사이에 딱 껴있는 우리나라도 그 결정에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시작돼서 이렇게 긴장관계, 군사로까지 치닫고 있는 그 긴장관계에서 지금 일련의 뉴스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의 화상회의도 있었고 그 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내년에 있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관료들이 가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미중 긴장 관계의 고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인 서방국들로의 확산, 그것들이 저에게는 예전에 미소 갈등, 냉전, 그것들을 떠올리게 한다. 네. 그런 동시에 그전과는 다르게 중국하고 세계하고의 경제적인 관계가 훨씬 밀접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양상은 또 다를 거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네네. 오늘 미국과 영국의 중국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미중 갈등과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